1923년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장 마리에 조셉 카그라스는 한 노파를 진찰하게 됩니다. 그는 노파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카그라스에게 자신의 남편과 주변인들이 꼭 닮은 다른 이로 바꿔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자신의 남편 자리를 도플갱어가 차지한 것 같다고 하죠. 1923년 카그라스가 발견한 이후로 이러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를 앓는 사람들은 주변인, 배우자, 친구를 다른 이로 인식하였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 왜곡된 것이라고 믿거나 자신의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누군가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죠. 이 중 1991년 사례가 매우 구체적인데요. 74세의 여성 D씨는 정신과 상담을 하던 중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제 남편이 똑같이 생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녀의 증상은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에게 남편을 몰래 해치기 위한 총기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죠. 그녀는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은 명확하게 구별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단 한 사람, 자신의 남편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카그라스 증후군은 다른 말로 일루전 디지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도플갱어의 환상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워낙 희귀한 발병률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가 어려운 증후군 중 하나이죠. 카그라스 증후군은 환자의 진술과 정황 단서들로만 추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 본인이 느끼는 감정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카그라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의 가장 익숙하고 친밀한 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라는 기시감에서 비롯되는데요. 나의 연인, 친구, 가족이 껍데기만 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라는 무서운 확신에서 찾아오는 근본적인 공포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우리들 옆에 소중한 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나의 일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고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람이 말이죠. J.S. 먼로의 소설 디아드 유는 삶의 격정적인 전환점에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놓인 케이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사람의 얼굴을 읽는데 재능이 있었다. 어찌나 솜씨가 좋았는지 직업으로 삼았을 정도였다. 케이트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을 상대의 눈만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100m 떨어진 곳에서도 사기꾼을 쉽사리 분간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초인식자라고 불리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을 절대로 잊지 않는 1%의 인간이었죠. 케이티는 재능과 소질을 살려 경찰을 도와 용의자를 분간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차 사고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도 직업도 1%의 재능마저 한풀 꺾이고 말았는데요. 사고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었던 것이었죠.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그녀에게는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롭이라는 다정한 남자를 만나게 되며 그녀의 삶은 행복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롭은 젊고 성공한 첨단 기술 사업가이자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부족함 없이 케이트를 돌보고 사랑을 속삭이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죠. 케이트가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롭은 유독 그녀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케이트는 그런 롭이 가끔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롭과 대화를 나누던 케이트는 그에게 두려운 것이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내가 10대였을 때 말인데 나는 도플갱어를 만나게 될까봐 무서웠어. 지금도 그것이 무섭냐고 케이트가 묻자 그는 누구나 도플갱어가 있으며 전에 이미 그를 마주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날로 나는 끝장이 나고 말 거야. 그는 내 인생을 나, 당신, 집, 회사,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전부 차지하게 될 거야. 케이트는 롭의 대답에 당황했지만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케이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남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다. 뇌에 어딘가가 따끔거린다. 그녀는 이내 자신이 느끼는 감각이 기시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케이트는 눈앞에 이 남자를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롭이지만 또한 롭이 아니라는 당혹스러운 느낌.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지만 처음 보는 듯 낯설다. 기시감이 아닌 미시감.
케이트는 초인식자로서 지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감각과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눈앞의 롭을 신뢰하거나 사랑한다는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그녀는 많은 고민 끝에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주치의인 바르마 박사에게 상담하는데요. 박사는 롭이 마치 다른 사람 같다는 케이트의 말에 놀라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카그라스 증후군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박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케이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뇌 회복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녀가 초인식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뇌 활용 능력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였죠. 그러고는 그녀에게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으니 이제 로비에 있는 브루타니로 넘어가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박사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명쾌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바르마 박사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검사 데이터 수집을 위해 채웠다는 고무 목걸이는 목을 죄어오는 것만 같았죠. 케이트는 바르마에게 이것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 묻지만 박사는 로비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싶어 한다는 대답만 내놓습니다. 그런데 답답해하는 케이트에게 바르마 박사가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프랑스에 가서 하면 좋은 운동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는 현관문과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서 있다. 케이트는 한순간 박사와 눈을 마주친 끝에 박사가 쪽지에 적은 글을 내려다본다. 한마디의 말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도망쳐요. 바르마 박사는 어째서 비밀스럽게 쪽지를 건넸으며 케이트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걸까요? 인류의 1% 초인식자로 불리던 케이트의 뇌는 회복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카그라스 증후군 탓인 걸까요? 자신에 대한 의심과 타인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룬 흡입력 있는 심리 스릴러 소설 The Other You. 과연 또 다른 당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